애매한 영문법 문제 10초 내 구분하기입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 if가 나와 있는 절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if가 나와 있는 절 여러분 익숙하시죠?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if는 문장 속에서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 뿐만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로도 쓰인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하겠죠. 두 가지 구분이 익숙하신 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는 즉시 이 두 가지 구분이 안 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천천히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일까? 만약 뭐뭐라면일까? 지금부터 10초 내에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if가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서 쓰이면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죠. 문장의 위치나 형태나 의미의 연결로서 우리는 애매한 영문법을 즉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f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if가 문장 속의 위치가 문장 제일 앞에 오면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조건의 부사절 또는 가정법절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if가 문장 뒤로 가도 조건이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오면 무조건 그렇다는 거죠. 그럼 if가 문장 뒤쪽에 왔을 때, 제일 앞에 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일 수도 있고 또는 부사절 뭐뭐라면 이란 뜻도 되겠죠.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if가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오게 되면 명사절입니다. 동사의 목적어 뭐뭐인지 아닌지를 동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형용사 뒤에 if절이 왔을 때 형용사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바로 명사절의 의미로 if를 해석해야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개념 정리가 되셨나요? 제일 앞에 오면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 그 다음 동사 뒤에 오거나 형용사 뒤에 오면 명사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의 그렇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목적어일 때, 동사 뒤에 목적어일 때, 형용사 뒤에 형용사를 설명하는 내용일 때. 예문을 통해 알아보죠. 자, 예문 첫 번째 화면에서 봤던 문장 한번 볼까요? I wonder if the store is still open. 나는 궁금하다. 여러분 궁금하다. 동사죠. 동사 뒤에 if가 나오면 명사절로 뭐뭐인지 아닌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라고 했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그 가게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의미가 안 맞아요. 그럼 조건으로 이제 해보면 되겠죠. 다음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예문을 보세요. If you see my dog, call me. 만약 너가 나의 강아지를 보면 나에게 전화해줘.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if가 문장 앞에 오면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 하고 부사절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if절이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call me if you see my dog. 이렇게 쓰면 이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도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너가 나의 강아지를 볼지 아닐지 나에게 전화해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네가 나의 강아지를 보면 나에게 전화해줘라. 강아지 잊어버렸어. 이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if가 앞에 오면 무조건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 뒤에 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사절이 된다. 문장 제일 앞에 쓰면 무조건 그렇다. 뒤에 올 때는 빨리 해석을 해서 구분하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예문 보세요. I don't know if he will be able to come to the party.
if 동사 뒤에 나왔죠? 그럼 명사로서 목적어로 쓰였을 것이다. 예측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해볼까요? 난 모르겠어. 그가 파티에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요? Ask him if he wants a ride to the airport tomorrow. if가 동사 뒤에 안 나왔잖아요. 자, ask 동사 뒤에 him 나왔고 그 다음 if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는 사형식 문장이라고 앞에 문장 형식에서 배웠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if절은 ask의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사절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뭐뭐인지 아닌지 해석해 볼까요? 자, 그에게 물어봐. 그가 내일 공항에 태워주길 원하는지 아닌지를 그에게 물어봐.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if절도 여기선 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실까요? I'm not sure if the team will win. 자, 형용사 sure, 확실하다. not sure이니까 I'm not sure이니까 확실하지 않다. 형용사 뒤에 확실하지 않은 게 뭔지 설명하고 있는 if, 바로 명사로 쓰인 거다. 그랬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나는 확실하지 않아. 그 팀이 승리할 것인지 아닌지 어때요? 의미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따라서 이것은 형용사를 설명하는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if절이 문장 뒤에서 바로 동사 바로 뒤에 목적으로 나올 경우도 명사절로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다음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로서 나와도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그다음 형용사 뒤에 형용사를 설명하는 if절로 나와도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if가 명사절일 경우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바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풀이로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I wonder that if she like coffee. I wonder, 궁금하다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궁금한 대상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대절도 목적어 절이 되고 if절도 목적어 절, 명사절이 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의미상으로 구분해야 돼요. 대절은 사실이어야 하고 if절은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궁금증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 정확히 if 하고 쓰면 의미가 맞아떨어지죠. 만약 that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여자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궁금해. 사실을 궁금해한다. 커피 좋아하는 사실을 궁금해할 필요는 없겠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죠. 자, 그래서 if 정확히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자, that의 의미는 목적어로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을 쓰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I know that he was at the party last night. I met him there. 나는 알고 있어요. 그가 어젯밤 파티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어때요? that을 쓰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확실한 사실일 경우가 되죠. 의미상으로 정확히 that은 사실을 설명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hat이 나오면 확실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사의 대상 목적으로서 if가 나오면 궁금하고 불확실한 것을 설명한다. 자,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다음 if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세요. 자, 보기 문장 볼까요? I'm not sure if I turned off the oven before leaving home. 이때 if는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나는 확실치 않아요. 내가 껐는지 안 껐는지 오븐을 집을 떠나기 전에
자, 확실치 않은 내용 명사절로 연결하고 있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보기 1, 2, 3, 4, 5 중에 명사절로 쓰인 것과 부사절로 쓰인 것을 구분하면 되겠죠. 첫 번째, If I had a car, I could easily visit my friend who live far away. 만약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if는 그냥 만약 뭐뭐라면 부사절로 던져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볼 것도 없이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예문, I will call you if I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project.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면, 만일 뭐뭐 하면, 만일 뭐뭐라면, 자, 조건이죠. 질문이 있으면 전화하고, 질문 없으면 전화 안 하고, 그죠? 만약 if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너에게 전화할게. 이상하죠?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도 아니었죠? 세 번째 보기.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자, mind의 의미는 우리말로 꺼리다란 의미라고 우리 지난번 동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꺼리다란 의미로 해석해보면 금방 구분이 더 쉬워요. 당신은 내가 사적인 질문을 만약 한다면 꺼리세요? 어때요? 뭐뭐 라면이라는 부사의 의미로 쓰였죠. 부사절의 의미. 그래서 3번도 보기 3번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조건의 부사절. 그런데 실제 mind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고받는다고요? 그렇죠. 정중한 의미의 어떤 질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Do you mind if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그러면 제가 사적인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주고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보기. Would you mind if I turned on the air conditioning? 제가 에어컨을 좀 켜도 될까요? 자, 3번, 4번이 거의 같은 의미죠. Do you mind, would you mind?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근데 would you mind이 좀 더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이때도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라면 꺼리시겠어요? mind의 의미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도 명사절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조건의 부사절 if로 쓰였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보기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if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onder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tonight. 나는 궁금해요. 그가 파티에 오늘 밤 올지 아닐지. 어때요? 바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따라서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인 if절은 바로 보기의 문장과 다섯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if의 의미 두 가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 부사절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의 명사절 목적절 구분 이제 되시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 속에서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부사절 조건의 의미인지 아니면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명사절의 의미인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법 문제로 나와도 10초 이내로 즉시 풀 수 있고 독해 문제로 나와도 보는 즉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